자기야, 근데 옷 어디서 빌려 입었어? 아니, 셔츠는 왜 그렇게 작고 바지는 왜 또 그렇게 길어? 그치? 바로 그거야. 뭐가? 바로 그거라니까. 우리 사업 대박 아이템. 가슴이 크게 나은 여자는 가슴이 크게 나은 옷을 고르고, 다리가 짧은 나 같은 여자는 다리가 짧게 나은 걸 고를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을 여는 거야. 어때? 후원금을 얼마나 받으셨어요? 비밀인데. 근데 말할게요. 400만 원. 4천만 원? 네네. 4천만 원 받았어요.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책만을 소개합니다. KTV 생활행 정책.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민양입니다. 기발한 창업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떻게 창업해야 할지, 공간은 어디에 마련하고 자금은 또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인 분들 있으실 겁니다. 창업을 꿈꾸는 분들의 이런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곳이고 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국대학교 창업지원단의 조재성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창업트렌드연구소장 이용구입니다. 네, 이 건국대학교는 창업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창업지원단은 나라에서 하는 창업지원이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창업지원단이라고 보기에는 학교 자체에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주관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청년 창업에 굉장히 진심인 이제 그런 학교로서 29세 이하의 청년들을 위한 생애 최초 청년 지원 사업과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 창업 패키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매년 60개 정도의 기업들을 발굴하고 지원 육성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창업에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이 실패 네. 가능성을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창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실패를 예고하는 공통점이 있다고요. 네, 저는 이제 교수님은 이제 학교에 계셨지만 저는 이제 현장에서 약 한 30년 정도 창업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 현재 창업 시장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2022년 기준으로 자영업자분들의 연소득이 2천만 원이 안 됩니다. 1938만 원으로 나타났어요. 이게 이제 5년 동안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그만큼 자영업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 또는 이제 자영업자 수는 또 그에 반해서 또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격화되고 있다는 뜻이라서 이게 평균 소득은 높지 않다라는 현실을 먼저 깨달은 다음에 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준비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러니까 뭐 1년, 2년, 3년 동안 갈고 닦아서 창업 시장에 뛰어드는 게 아니라 갑자기 뭐 예를 들면 사표를 던지고 싶다. 이제 그러고 뛰어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옆집에 순이 엄마가 카페를 했는데 대박 쳤다더라. 여보 뭐해? 우리도 해야지. 그냥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 준비 기간이 굉장히 짧다라는 게 문제인 거고 사실은 이때 내 몸이 조금 그냥 노동 강도가 조금 힘들잖아요. 그러면 손님은 편하고 기분 좋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논리를 좀 가지고 남은 편하게 하지만 나는 조금 힘들어도 좀 그런 거친 아이템을 선택을 하면 오히려 더 빛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편한 것만 찾지 말아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것들인데 그래요, 한 번에 맞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템이 있더라도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그저 생각으로 그치는 일이 될 텐데요. 창업을 고민하는 한 부부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기야, 나 봐봐. 예뻐. 아, 나 좀 보라고. 예쁘다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이 바지하고 셔츠 좀 보라고. 자기야, 근데 옷 어디서 빌려 입었어? 아니, 셔츠는 왜 그렇게 작고 바지는 왜 또 그렇게 길어? 그치? 바로 그거야. 뭐가? 바로 그거라니까. 우리 사업 대박 아이템.
가슴이 작은 여자도 있는 반면에 나처럼 기성복으로는 안 맞는 여자도 있단 말이지. 뭐 그렇겠지. 가슴이 큰 여자는 옷을 입으면 단추 사이가 벌어져서 엄청 신경 쓰이거든. 그렇겠네. 또 봐봐. 내 키가 160이니까 딱 우리나라 여자 평균 키야. 근데 쇼핑몰에서 사는 바지는 또 이렇게 길어서 세탁소에서 꼭 줄여 입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래서라니. 가슴이 크게 나은 여자는 가슴이 크게 나은 옷을 고르고 다리가 짧은 나 같은 여자는 다리가 짧게 나은 걸 고를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을 여는 거야. 어때? 아이템은 좋은 것 같은데 창업하려면 시장 조사도 해야 되고 전문가들한테 교육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 아는 전문가들 있어? 왜 없어? 찾으면 있지. 에이, 그걸 어느 세월에 찾아. 한 번에 찾는 방법이 있다고. 그게 뭔데? 스튜디오 전문가님들은 아시죠? 뭔지? 네, 이렇게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이 사실 창업을 하려면은 뭐 시장 조사도 해야 되고요. 또 창업 관련해서 공부도 해야 하고 해야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영상에서 이 아내가 이 모든 것을 한 군데에서 찾을 수가 있다. 그런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인가요? 네, 일단 우리나라에 있는 창업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K-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거의 모든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의 창업 관련된 90% 이상이라고 해도 막 과언이 할 정도로 모든 프로그램들이 거기에 다 정리가 되어져 있고요. 자기 아이템과 맞는 키워드만 잘 찾으신다면 그 안에서 프로그램들을 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프로그램 하나는 신사업 청년 사관학교입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템이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고요. 최대 4천만 원, 평균 1,8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강점이 자비 부담금이 없는 게 이제 강점인데요. 신청하실 수 있는 분야는 로컬 크리에이터, 그다음에 라이프 스타일형, 온라인 셀러형으로 이 세 가지 형태로 인해서 지원하실 수 있고 2월 19일에 공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월 29일까지 마감이기 때문에 사업 공고 계획서를 잘 보신 뒤에 신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자금이 부족해서 시작을 망설였던 분들은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정부 지원 사업의 금액들은 정말 그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너무 걱정되고 어려울 때 그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그걸로 성공적으로 창업을 이루시기만 하면 회수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규정 안에서 사용을 하시면 국가에서는 성실하게 사용했다고 인정을 해서 모두 지급해주는 그런 형태의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에 관심 가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어떤 조건을 갖춰야 지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내 돈이 안 들어간다는 거. 네. 단점은 내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또 이걸 또 막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우리 신청하시는 분들이 조금 책임감을 갖고 신청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중요한 점은 이제 지원 대상입니다. 일단 예비 창업자로서 생활 서비스의 혁신 아이디어를 통해서 창업하려는 분, 그리고 그 자신이 스스로 보유한 고유의 기술 그리고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서 창업하시려는 분이 일단 대상입니다. 창업에 필요한 기초 전문 교육, 그리고 제품 서비스의 구체적인 가능성을 직접 하는 업종별 분반 교육 등 지원입니다. 그리고 점포 경영 체험 교육도 있습니다. 사업 모델 검증 등을 위한 온오프라인 점포 경영 체험입니다. 이건 굉장히 또 중요하죠. 이제 자금은 수료생 대상으로 정책 자금을 연결해 드리고요. 이건 이제 교육 수료 후에 1년 이내입니다. 그리고 사업화 보조금 일부를 또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일단 신청 방법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굉장히 체계적으로 교육까지 시켜준다고 하니까 오히려 실전을 부딪힐 때 좀 준비된 자세로 부딪힐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좀 시켜준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주로 어떤 교육을 받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단계별 지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 심화, 실전 이렇게 세 가지 단계인데 초기 교육 같은 경우는 창업 대상자들도 전담 코칭 멘토가 붙어가지고 그 프로그램별로 다양하게 지도를 합니다. 기초 부분은 필수입니다. 이걸 수료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정도로 굉장히 말씀드린 의무적으로 이 교육을 받아서 실패하지 않도록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킬 수 있는 기초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심화 단계는 아이템을 구체화하고
피칭, 그다음에 이제 심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교육을 또 시키는데 이 프로그램을 완료하실 때 70%의 지원금이 나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전은 말씀대로 이제 실제적으로 상업을 해서 공간이 필요하시면 공간까지 연계해주는 그런 단계까지 가고 있고요. 네. 이 과정까지 가시면 나머지 30%의 지원금이 예,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네. 총 프로그램 안에서 2회에 걸쳐서 지원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창업을 하려면 아이템도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자금이 있어야겠죠. 창업에 관심이 많은 두 청년의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시죠. 야, 봐봐. 요즘에 어떤 세상이냐. 4차 산업 시대란 말이야. 시대에 뒤떨어져선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고. 그치. 그래서 이 형님께서 기가 막힌 창업 아이템을 준비하셨다 이 말이야. 뭔데? 야, 요즘 장사하는 사람들 뭐가 가장 힘들다고 해? 글쎄 뭐 재료비나 인건비 뭐 이런 거 아니야? 야, 대박. 보기가 똑똑한데? 그래서 말이야. 그래서 뭐? 대세는 1인 창업이다 이거야. 아니 뭐 무인 편의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뭐 이런 건 많잖아. 오, 대박. 너 그런 것도 알아? 그래서 뭔데? 네가 생각해낸 게. 야, 일단 목마르니까 너 가서 물 좀 떠와. 야 너가 또 와. 나 니네 집 온 손님이거든? 아이, 귀찮은데. 에이, 할 수 없지. 봐. 이렇게 물 한 잔 떠오는 것도 귀찮단 말이야. 이걸 로봇이 대신 해주는 거지. 야 로봇 카페 벌써 다 있어. 아니, 카페 말고 로봇 치킨집 말이야. 아니 그거 그냥 치킨에 탁 튀겨주는 거 아니야? 에이, 튀기기도 하고 서빙도 하고 AI가 미팅도 시켜준단 말이야. 그래? 그거 신기해서 사람들이 좋아하긴 하겠다. 그럼 응? 육즙 팡팡 터진 치킨 먹으면서 오고 간 눈빛 캬, 얼마나 멋있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치킨 얘기하니까 배고프다. 그럼 치킨 시켜 먹을래? 그래 그러자. 왜 그래? 뭐 잘 안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카드가 안 되네. 뭐? 야 너는 치킨 사 먹을 돈도 없으면서 뭔 창업이냐. 아이고 못 산다 못 살아. 걱정 마. 지금부터 창업지원금 받을 수 있는데 알아보면 돼. 사 4차 산업에 발맞춰서 로봇 아이템으로 창업을 준비하려는 청년의 이야기를 만나봤는데요. 그런데 치킨 사 먹을 돈도 없다고 그랬어요. 네. 자금이 없는데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자금이 없는데 창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K-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1차적으로 확인하셔야 되고요. 일단 대한민국의 청년 정책의 한 70%는 청년에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내 아이템을 정리를 하고 그 아이템에 대한 방향성이 맞는 사업들을 선택해내는 게 일단 1차적인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비즈인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비즈인포는 권역별로 있는 그 지원 사업들을 굉장히 정리를 잘 해놓은 사이트인데요. 이 두 가지만 보시면 청년의 입장에서 초기 기업에 필요한 자금은 거의 웬만하면 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평가가 있고 그 평가를 위해서 내 아이템을 어떻게든 고도화시킨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이유가 필요하긴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창업 자금을 지원을 받으려면 우선 중요한 게 창업 지원 사업의 지원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단순히 지원한다 그래서 모두 다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합격한다고 하더라도 뭐 사업 계획서나 서류 등 필요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 지원을 잘 받을 수 있는 노하우를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공개해 주실 수 있다고요? 일단 사업 계획서를 잘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정말 중요하고요. 네. 일단 중기부 같은 경우는 PSST 방식으로 하는 표준화된 사업 계획서가 있어요. 이 사업 계획서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네, PSST. 그러니까 프로블럼, 네. 솔루션, 솔루션. 스케일업, 팀 이렇게 아. 정리를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과정의 평가 지표와 위원들은 거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진 사업 계획서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역시 사업 계획서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쓰지 심사위원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쓰지 못하는 사업 계획서가 너무 많더라. 그게 중요한 부분이네요. 너무 중요합니다. 네. 결국은 사업 계획서라는 거는 내 아이템을 정리하고 누군가에게 보여서 평가를 받고 결국 돈을 받아야 되는 게 사업 계획서의 목적인데 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쓰는 거예요. 난 그걸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이건 덜어내자 또는 이건 피봇을 하자라는 어떤 그런 방향성을 잡고 네.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꼭 2달, 3개월 전에는 미리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요소 중에서 딱 3가지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세 요 가지. 3가지 정도만 생각하시면 네. 그리고 준비하시면 그 지원 사업에 선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 이거 네. 꿀팁이네요. 완전 꿀팁이에요. 네. 첫 번째 일단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당연히 사업 계획서의 내용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좋아야 되는데 여기 딱 2가지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없는 사업이지만 외국의 사례가 있어요. 네. 그럼 그 외국의 사례를 찾아서 그 심사위원을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렇죠. 이게 신사업이거든요. 근데 네. 외국에선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네. 그럼 일단 높은 점수를 줍니다. 그리고 2번째는 구성원이에요. 역시 사람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함께 사업하는 그 구성원의 능력이나 이런 자신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구성원을 잘 꾸리시는 게 중요하고 그 심사위원들이 대부분 기성세대 분들이기 때문에 야, 저 정도 열정이면 그래 점수를 주자 플러스 1점 이렇게 가거든요. 패기와 열정도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부분이군요. 중요하죠. 네. 우리 아나운서께서도 지금 자신감이 굉장히 넘치시잖아요.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그 에너지에서 좋은 결과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의지와 투기를 심사위원분들에게 잘 보여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올해 이 창업 지원금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되나요? 내가 자금을 받겠다라고 하면 3가지 기준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이, 사업자 유무, 그다음에 이제 사업자 업력. 이 3가지 기준으로 지원 사업을 찾아야 되는데요. 네. 왜냐하면 나이 기준은 대부분의 지원 사업 자체가 청년, 중장년 이렇게 좀 39세 이하라는 기준으로 나눠져 있고 네. 이제 예비 창업자는 사업자가 없는 사람, 또 사업자가 1년부터 3년까지는 초기 기업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또 지원을 하고 있고 또 4년부터 7년까지는 도약 기업이라고 하는 이런 세분화된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반드시 착 맞춰서 그 지원 사업을 검색을 하고 해야 저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가장 잘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네. 생애 최초 청년 지원 사업 아까 말씀드린 사업인데 51억 정도가 지금 배정되고 78개 팀을 선발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29세 이하만 해당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고 실제로 올해 저희가 이제 접수를 받아보니 조금 인기가 있었습니다. 역대급 좀 경쟁률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점점 더 창업자들이 늘어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629억 정도 되고요. 960명을 뽑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네. 최대 1억이고 평균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런 지원 프로그램이 있고요. 창업 중심 대학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권역에 대한 좀 특화된 프로그램이고요. 674억을 지원하고 750개사인데 이 창업 중심 대학이 굉장히 큰 이슈는 지금 말씀드린 예비 초기 도약을 하나의 기관에서 다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곳에 권역에 만약에 내 중심 대학이 가까운 곳에 있다면 이 사업에 지원해 보신 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창업에 도전해서 실패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분들을 위한 재도전 성공 패키지가 있습니다. 네. 지원 자격은 그 예비 또는 재창업 3년 이내 기업의 대표님들이시고요. 예상 규모는 166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82명 정도 내외를 대상으로 하고요. 지원 내용은 사업화 자금, 그리고 교육 및 멘토링, 그리고 연계 지원, 그리고 재창업을 위한 특화 교육이 또 있고요. 법률, 세무, 회계 멘토링, 힐링 캠프 등 재기 지원 특화 프로그램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창업에 실패하신 분들은 조금 더 집중해서 가르치는 그런 교육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창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창업 준비를 했을까요? 나만의 독특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성공한 주인공이 있다고 합니다. KTV 생활앤정책 정들래 리포터가 그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KTV 생활
정책의 리포터 정들레입니다.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우리들 마음속에 봄이 왔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봄이 창업하기에 아주 좋은 날씨라는 거. 왜냐면 다들 이렇게 나들이 가기 좋은 시즌이잖아요. 자, 그런데 정부에서는 창업을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께 하는 좋은 정책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사업 창업사관학교인데요. 신사업 창업사관학교에서 수료해서 멋지게 창업에 성공하신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를 수료한 준비된 창업자들이 꿈을 이루는 공간입니다. 큰 매장 안에 굉장히 다양한 매장들이 있어요. 실제로 가보니 공간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는 우수한 아이템을 가지고 계시는 예비 창업자이시면 그 아이템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시장 진학 공간에서 최대 4천만 원에서 평균 1,800만 원의 창업 준비금과 사업화 지원금을 통해서 전문 멘토링과 그다음에 전문 기관의 도움으로 창업과 지도 코칭 상담을 통해서 안전한 성공적인 창업을 하실 수 있도록 지도하고 그다음에 운영 관리를 하는 곳이기 합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입점이 돼 있는데요. 근데 이곳에서 당당하게 1등으로 수료하신 분이 있다고 해요.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물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관학교 1등 졸업생입니다. 창업이라는 게 사실 처음 시작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창업을 결심하게 되셨어요? 저희는 심리 상담사예요. 어머. 심리 상담소를 11년 정도 운영을 했고요. 코로나가 터지니까 3년 동안 막 집, 가게세에 선생님들 월급에서 진짜 저뿐만이 아니라 너무 많이들 힘들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걸 진짜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와갖고 또 어떻게 1등을 해갖고. 지원금을 얼마나 받으셨어요? 비밀인데. 근데 말할게요. 400만이 아닌 4천. 4천만 원? 네네. 4천만 원 받았어요.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당당히 4천만 원을 받은 창업 아이템은 뭘까요? 어머니가 요리를 잘하시는데 그 방부제 대신 항상 연잎하고 연씨방을 갖고 요리를 하셨는데 어머니한테 배운 것도 있지만 저희가 스님들 보면 연잎에다가 밥을 싸가지고 다니시잖아요. 보행 다니실 때. 그게 향도 좋지만 상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방부제로 어머니도 또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해서 했더니 이렇게 1등을 해갖고 효자가 됐어요. 엄청 크고 실해요, 그리고. 완전 애들이 지금 활발해요, 애들이. 심사위원들을 사로잡은 아이템은 바로 싱싱한 국내산 재료에 무색소, 무방부제, 무 MSG라는 3대 원칙을 지킨 연잎 품은 새우장과 전복장. 요 사이가 때가 많아요. 이거는. 그래서 요 사이를 깨끗이 잘 닦아줘야 돼요. 그래서 뒤에 이런 거를 또 다 따줘야 돼요. 이런 걸 안 따주면 냄새가 나요. 깨끗이 손질한 전복을 찔 때도 어머니의 세월과 노하우가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황칠나무 잎으로 덮어요. 잡냄새를 잡아주고 전복을 이쁘게 노랗게 해줘요. 너무 신기하게도. 덮은 다음에 타입. 신사업 창업사관학교에서는 주로 어떤 걸 가르쳐 주나요? 제가 뭐 굉장히 오랜 동안 교육을 받았지만 딱 머리에 남은 3가지는 첫째, 어제의 나를 잊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입에 맞추지 마라.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라. 뭐든지. 그리고 세 번째는 청결. 전복과 황칠나무의 환상의 궁합. 노란 황금 빛깔이 정말 촉촉해 보이죠? 오로지 천연 재료만을 고집하는 데다 청결과 정성은 기본. 그래서 한 번 찾은 손님은 단골이 될 수밖에 없다는데요. 아유, 어서 오세요. 또 오셨네.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자주 오세요? 네, 자주 와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지나다가 우연히 들어오게 됐어요. 드셔보시니까 입맛은 맞으세요? 네, 온 식구들이 다 좋아해요.
엄마가 입에 짝짝 달라붙는데요. 또 오세요. 잘 먹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생하셨는데 맛 좀 봐야죠. 어머! 침생 폭발하는 비주얼이죠. 여러분, 이렇게 애왕큼 전복장 드셔보셨어요? 얼마나 맛있게 생겼는지 먹어볼게요. 이 전복이 쫀득쫀득하니까 그 잘려나간 조그만 부분까지 계속 씹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먹고 나서도 입안에 그 남아있는 감칠맛이 이거 너무 매력 있는데요? 이번엔 새우장을 먹어볼게요. 쫀득쫀득하죠. 쫀득쫀득하니 그 입안에서 아주 착착한 미고요. 제가 원래 이런 새우장이나 전복장이 좀 비려서 잘 못 먹었거든요. 하나도 비린 맛이 안 하나도 없어요. 진짜 하나도. 창업 성공 비결 첫 번째.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문을 두드리세요. 창업 성공 비결 두 번째. 남이 안 쓴 아이디어를 활용하세요. 창업 성공 비결 세 번째. 창업 자금과 조언을 받으세요. 요즘 디저트계의 최강자죠? 이곳에선 2,000쌀로 만든 루벤 쿠키와 휘낭시에도 볼 수 있었는데요.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네. 아니 그냥 저는 그냥 지나가다 이끌려서 왔는데 요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먹어봐도 돼요? 그럼요. 바삭바삭 쫀득쫀득. 한 조각의 기쁨이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저도 맨 처음에는 할까 말까 되게 많이 망설였고 처음 하는 거라 두려움도 많은데요. 센터장님이나 아니면은 팀장님께서 많은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충분히 처음 하시는 분들도 사업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만의 가게를 차리고 싶은데 혼자 하려니 겁도 나고 막막하시다고요? 이제 그런 걱정은 넣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도전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처음 발 내딛기 힘든 사람한테 디딤돌 대주는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돈이 들어갔으면 창업 못했죠.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울 때 이거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나라가 참 감사하다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창업 고민하시나요? 창업 고민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한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열려 있습니다.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를 1등으로 수료하신 분을 한번 만나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 사업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제가 이렇게 딱 귀에 꽂히는 게 있었는데 네. 그 남이 하지 않는 그 비결 뭐 이런 거 말씀하셨어요. 네. 저도 이제 제 교육 과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우리 수강생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남이 대중 아이템 속에서 1등이 없는 시장을 잡아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 다 알고는 있을 법할 한데 차별화된 1등을 찾지를 못해요. 사실은 어렵기도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되게 또 어렵지만은 않아요. 근데 이제 지금 전복장이라든지 뭐 새우장 이런 것들이 우리가 대중 아이템이지만 1등이라고 꼽고 있는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가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조금 차별화시켜서 성공을 했던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 좋은 재료를 쓴다는 거. 뭐 이제는 뭐 인터넷이 워낙 발달돼 있어서 조금만 잘하면 우리 어떻게 해요? 입소문 나죠. 후기 올리고요. 무조건 우리가 뭐 사진도 찍고요.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데 올리기 때문에 그런 입소문이 조금 잘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점에서 저희가 그 성공 노하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떤 점이 주인공의 성공 비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이제 소장님하고 훨씬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네. 일단 마켓이 형성이 돼 있는 부분에서 차별화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군요. 네, 정말 이걸 철결하면 저희 말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표현 좀 죄송하지만 죽지는 않아요. 저희가 이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기존 마켓이 형성돼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차별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만 보이면 그래도 그 기업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계속 지속이 됩니다.
굉장히 이제 에너지 넘치는 세 분께서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잘 해내신 게 정말 너무 훌륭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창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죠. 그렇습니다.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이외에도 또 소상공 창업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청창사라고 좀 줄여서 얘기하는데 청년 창업 사관학교예요. 그 유망 창업 아이템과 혁신 기술을 보유한 청년 창업자를 발굴해서 네. 그 창업 사업화 등 창업의 모든 단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이것도 이제 만 39세 이하 그리고 창업 3년 이내 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예산은 793억 원 정도 되고요. 지원 규모는 850명 혹은 850팀 이렇게 됩니다. 신청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기준이라는 점 염두하시길 바랍니다. 그 중복 신청은 당연히 안 되고요. 청창사의 매력은 역시 사업화 자금입니다. 최대 1억 원 이내 지원금은 물론 창업 인프라 제공, 그리고 교육 및 코칭을 통한 단계별 진도 관리, 그리고 기술 지원, 판로 개척 지원, 후속 투자 지원까지 청창사만 졸업해도 기업의 틀이 잡힌다. 이렇게 보아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네. 엄청난 제도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요. 두 분 모두 다 창업 분야에서는 정말 전문가이신데요. 네. 요즘 같은 시기에 이거 아이템 괜찮다. 네. 내가 한 10년, 20년만 젊었어도 이런 거 가지고 창업했으면 대박 났을 텐데 싶은 네. 아이템들이 보이실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추천을 좀 몇 개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소장님 먼저 좀 추천 좀 네, 저는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뭐 이제 이걸 우리 시청하신 분들 이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창업 아이템은 어디에서 연관이 있냐면 인구 구조와 맞물립니다. 인구 구조.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1인 가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혼자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되게 강한데 이 사업 쪽에도 마찬가지예요. 1인 창업과 무인 창업이 굉장히 대세예요. 다만 이제 뭐 사실 성공했다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으면 이미 난리가 났어요. 근데 지금 난리가 나지 않죠? 나만 아는 건 없다. 그렇죠. 이런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편하게 돈 많이 버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무인 창업 아이템이다 그래서 혹하지 말고 그 상권과 또 나의 생각과 아이템의 궁합이 또 절묘하게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 채용하기도 힘들고 관리하기 힘들어서 네. 무인 창업 아이템이 뜨고 있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요. 네.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금방 이해하실 텐데 과거에는 우리가 자식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잖아요. 지금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내가 나를. 안타깝게 맞습니다. 네. 내가 나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라서 부모님 입장에서도 이제 혼자 스스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숙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 숙제가 남아 있어서 이 실버 산업과 관련된 것은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1등이 없는 시장을 미리 아이디어를 잡아서 성공화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저는 이미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긴 한데요. 혹시 두 분은 반려동물을 키우시고 계신가요? 그럼요. 전 너무 귀여운 강아지 2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네, 역시 너무 두 마리나 이거 말하셨죠. 네. 이미 네. 갖고 계시군요. 네, 저는 반려시장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반려시장 자체는 2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글로벌 시장이 498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네. 네, 이미 성장하고 있고 단순하게 반려동물이 아닌 사람과 똑같은 의식주의 체계를 다 따라가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반려동물 장례시장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년씩 정말 사랑과 애정으로 키운 우리의 막내라고 하는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장래에 굉장히 큰 시간과 돈을 들이는 시장이 돼 있고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을 만약에 저는 한다면 결국은 사람들이 이렇게 없어지고 인구가 소멸되는 시점에서는 결국 그 사람의 화장장이 반려동물로 가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예측을 해보고 있는 정도로 앞으로도 계속 이 반려동물 시장은 한동안은 절대 꺼지지 않는 시장으로 계속 발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 잘 참고를 하셔서 아직 내 이 창업 아이템에 확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좀 한번 서칭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창업과 관련해서 궁금한 질문이나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5세 청년입니다. 수제로 제작하는 액세서리와 소품들을 판매하고 싶은 예비 사업자인데요. 이런 소품샵 창업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이 주얼리 관련된 산업만 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따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서울 주얼리 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디자인진흥원 같은 곳에서는 디자인, 시제품 제작과 관련된 비용들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제자들 중에서도 주얼리 관련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이제 매출이나 이런 말씀 좀 드리기 뭐하지만 1인 기업으로서도 이미 혼자서 1년에 한 20억 가까이 매출을 내는 주얼리 반지를 만든 친구인데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각종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은 참여가 불가능한가요? 새로운 분야를 해보고 싶은데 기존 사업자 등록증은 폐업을 할 수가 없어서요.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린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존재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한 개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업자를 유지하셔야 되면 예비 창업 패키지는 지원이 불가하고요. 네. 만약에 그 사업자 자체의 업력이 아까 말씀드린 1, 3년에 속한다면 초기 창업 패키지에는 지원이 가능하시고 네. 또 그 넘어간 4년 차나 5년 차 정도로 시면 도약 패키지 사업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자격에 맞는 프로그램을 찾으시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기존에 내가 사업자가 있으니까 이걸 폐업하고 새로운 걸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내 사업 아이템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내 아이템을 어떻게 좀 차별성 있게 만들어서 새로운 걸 해낼 수 있을까라는 접근을 하시면 거기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들은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걸 먼저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처음으로 요식업 창업을 준비 중인 중년입니다. 자본금이 넉넉하지 않아서 소상공인 창업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검색해서 알아보니 잘 이해도 안 가고 어느 사이트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어디서 알아보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우리나라 이 요식업 창업이라고 하셨는데요. 음식과 관련된 창업을 지원해주는 기관은 중소기업벤처부 산하에 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있어요. 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직접 전화하시고 거기 부서가 또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의하신 다음에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시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지 못하더라도 또 다른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가르쳐 주실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것하고 네. 또 각종 지자체, 서울이면 서울, 또 뭐 부산이면 부산 이렇게 요즘에는 지자체에서 그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라든지 일반 분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지원 제도들도 요즘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곳만 일단 먼저 집중적으로 또 문의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도전은 실패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성공할 수도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창업을 고민 중이시라면 생각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옮겨서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네,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요. KTV 생활엔 정책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사업만 이렇게 저희 말로 이제 그 따먹는다고 하는 사업 계획서만 잘 써서 프로그램들을 옮겨가면서 이런 기업들이 조금씩 발견이 되고 있고 이제 그들이 어쩌면 창업 생태계를 좀 흐트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마시고요. 제대로 된 창업 계획서를 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 계획을 가진 성공하는 스타트업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두 가지 좀 당부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재료비와 인건비들이 계속 상승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창업 시장이 굉장히 녹록하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수익률이 떨어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력을 채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채용했어도 그분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나 관리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인력 채용이 좀 용이한 그런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대중 아이템 속에서 차별화된 그러니까 대중 아이템 속에서 1등이 없는 그런 아이템을 선정해서 집중하시기를 권합니다. 끝까지 이렇게 꿀팁을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국민 여러분께 더 많은 도움이 되는 KTV 생활엔 정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